안녕하세요. 이거사 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물건 없이 자동차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동차를 갖다 두지도 않고 타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보지 않고 자동차 리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보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 댓글에 있더라고. 안 타봐도 아는데 뭐하러 타보니. 그건 뭐라 그건 개소리잖아.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어요. 경고하는데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근데 타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차가 왜 나왔는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쓰일 수 있는가를 내다보는 것들은 할 수 있죠. 안 타보고도 알 수 있는 차, 컨셉트카야. 컨셉트카는 타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달릴 수 있는 차도 있지만 실제로 달리지 못하는 차들이 더 많죠. 그런 차를 왜 만드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컨셉트카는 실제로 이 차의 운동 성능이 어떻다, 운전해보니 기분이 어떻더라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차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실제로 어떤 차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컨셉트카를 만들어내놓고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오늘의 교보제는 아우디. 아우디라는 브랜드의 역사를 끌고 가자면 예전에 아우토 유니온, 호르헤, 데카베 이런 여러 브랜드들 4개의 브랜드가 모여서 원 4개가 됐어요. 1930년대에 독일 대표로 F1 그랑프리에 나가서 실버 에로우, 은빛 화살이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의 대표 주자였던 브랜드 호르히가 지금은 이제 아우디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디가 시작된 건 사실상 1980년부터라고 봐야 돼요. 1980년에 아우디 꽈트로라고 하는 다 그 디자인이었어. 뒤가 이렇게 패스트백으로 쐐기형으로 딱 내려가는, 앞에는 이렇게 탁 네모나게 된 패스트백 스타일의 자동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애지 아우디 꽈트로는. 근데 아우디 꽈트로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우디 꽈트로는 컨셉트카라기보다는 레이싱카였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랠리카 그룹 B 영역에 쓰였던 상시사륜구동 구조를 일반 차량에서도 쓸 수 있게 하면서 레이스가 일상생활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차죠. 비슷한 시기에 시도를 했던 스바루라든지 BMW 같은 브랜드들은 그 이후에 그 차들을 라인업에 계속 넣지 못했는데 아우디는 1980년에 나왔던 아우디 꽈트로라는 차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모든 차에 꽈트로 구조를 넣으면서 상시 사륜구동의 영역을 넓혔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1991년 아우디의 아부스 꽈트로라는 컨셉트카가 나와요. 1980년도까지의 자동차 디자인은 각진 디자인이었어. 옛날에 포니가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차들 생각해보면 그라나다, 그랜저도 각 그랜저였고 80년대 디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각이었어. 91년도에 이 차가 선보이면서 다시 곡선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되게 우아한 방법으로 알려준 자동차예요. 이 차의 디자이너가 누구냐면 당시의 수석 디자이너가 마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스미스가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디자이너는 아니고 그냥 아우디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거지만 디자인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고 1990년대에 나왔던 아우디 일반 차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돌고래 같은 느낌이잖아. 끝에가 동글하면서 엉덩이도 동글, 테일라이트도 동글, 헤드라이트도 동글하면서 뭔가 돌고래 같이 생겼었어. 저희 어머니 35년생이세요. 90년대면 60이 넘으셨을 때고 차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아우디를 되게 좋아하셨어. 올림픽 차라고 부르셨거든. 저 올림픽 차는 돌고래 같아서 귀엽다라고 하셨어요. 디자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하면서 그 차를 되게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궁극의 디자인이지. 93년도에 ASF라는 차가 나와. 그 당시에 팔던 A8이야. 얘는 A8 디자인이야. 그때는 이름이 A8이 아니었지만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프레임 자체를, 셰시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은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기존의 차체 구조와 달리 알루미늄 그 셰시 자체가 뼈대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이미 ASF라는 컨셉트카로 알루미늄으로 차대를 만드는 거를 고려하고 있었어.
93년이면 어떤 시대냐면 아직 알루미늄이 자동차에 많이 쓰이지 않던 시대예요. 지금은 뭐 알루미늄은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뭐 차체 외장뿐만 아니라 뭐 하체 서스펜션 부품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을 많이 쓰이고 바디 프레임에도 많이 쓰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쓰이는 브랜드는 당연히 없었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시판차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우디는 실제로 1990년대 내에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을 활용한 차들을 내놓기 시작하죠. 아부스, ASF, TTS 요 세 개를 이렇게 보니까 컨셉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둥글둥글하고 막 날렵한 그런 스포츠카 이미지가 막 떠오르잖아요. 멋있게 보여야 뭐 이렇게 사람 눈에 띄고 하니까 보통 이 못생긴 차는 잘 없잖아요, 컨셉카에. 근데 말도 안 되게 못생긴 컨셉카가 그 다음에 등장해. 97년에 등장할 때 컨셉카의 이름은 AL2였어. AL이 뭐야? 알루미늄이잖아. 아까 알루미늄 얘기했잖아. 알루미늄으로 만든 차가 나왔어 이미. 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차가. 근데 AL2 컨셉트카는 컨셉트카로 그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A2라는 차로 시판이 돼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수리충들이 있었다? 찌그러지면 어떻게 수리하냐고? 막 그런 차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A2라는 차는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니밴이잖아.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차를 미니밴이라고 불렀느냐? 아니야. 멀티퍼퍼스 비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멀티퍼퍼스 비클은 뭐냐면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쿠페도 아니고 뭐 좀 이상한 차들의 MPV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 그러니까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멀티퍼퍼스 비클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 아무튼 이 A2라는 차는 그 당시에 되게 혁신적이었어.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든 최초의 차였던 데다가 이 독삼사들이 만드는 차는 세단이라고 하는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SUV도 안 만들고 세단만 만든다. 그것도 세 가지 사이즈로만. BMW로 치면 357, 아우디로 치면 A4, A6, A8, 그리고 벤츠로 치면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이것만 만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어. 근데 이 차는 미니밴의 형태로 나왔어. 미니밴은 아니야. 천장이 좀 높고 안에 공간이 좀 넓은 차지 미니밴은 아닌데 어쨌든 내부 공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럭셔리한 차가 꼭 낮게 앉아서 무게중심을 낮춰가지고 뭐 운전 재미라든지 승차감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실내 공간을 좀 넓게 해서 여유롭게 쓰는 것도 럭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차였죠. 또 한 가지, 이 차가 가진 기록이 하나 있어. 그 당시에 세운 세계 기록. 최초의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을 만든 차라는 첫 번째 기록도 있고 두 번째는 주행거리에 관련된 기록을 두 개를 세웠어. 연비와 전비. 전기차 버전이 있었어. 2010년도에 전기차를 만들어. 2010년도만 해도 상당히 앞선 거예요. 전기차 버전을 만들어서 풀 충전해서 600km를 달려서 기록을 세웠어.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이 돼 있고 가볍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버전을 만들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 장거리 주행 기록을 세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1.2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3L이라는 버전이 있었어. 3리터만 있으면 100km 간다고. 3리터로 100km를 주파하는 기록을 세워서 1.2 TDI 엔진이 3리터 카로 팔려요. 그건 실제로 시판을 했어. 평균 연비 33.3km.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 차는 기술 과잉 차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한 대 팔 때마다 뭐 상당한 손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앞서가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는 나지만 이 차가 아우디의 기술력과 이미지를 좋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차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됐지만 유럽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리고 상당히 깨끗해 다들 여전히. 아끼면서 타는 거지. 그 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충격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로즈마이어라는 차가 나와요. 로즈마이어는 유명한 레이서의 이름을 딴 거야.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생긴 차가 다 있냐 싶은 거였어. 페라리도 아니고 람보르기니도 아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실루엣의 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뭘 닮았냐면 예전에 F1을 달렸던 그리고 시속 300km를 넘어서는 세계 기록을 세웠던 스트림라이너라고 하는 차가 있어. 아우토 유니온 시절에 F1에서 아우디가 실버 에로우라는 별명을 붙어요. 햇빛을 반사하면서 페라리를 이기는 장면이 은빛 화살과도 같았다 뭐 이러면서 실버 에로우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거든. 근데 그 실버 에로우를 형상화한 거야.
이게 실제로 로즈마이어가 타고 다녔던 차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알겠죠. 이 당시에는 막 12기통, 16기통 이런 엔진이 실렸거든. 그러니까 엔진의 길이가 길었단 말이에요. 운전석이 있고 뒤가 엄청 길었다고, 경주차가. 근데 그 실루엣을 나타낸 거. TT랑도 좀 닮았잖아. 그 당시에는 요걸 컨셉트카로 TT를 만드는구나 했는데 RA까지 나올 줄 몰랐던 거지. 이 차가 발표될 당시에는. 지금 이 위에 요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는 뭐냐면 내리면 가려져. 헤드라이트가 없는, 과거의 레이싱카처럼 가다가 열면 이제 헤드라이트가, 요건 이제 그냥 보이기 위한 요소지. 약간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다가 이름도 또 존나 잘 줘. 2000년에는 슈테판 울프라는 컨셉트카가 나와. 이름 작살 아니냐? 지금 밑에를 이렇게 하고 보면 TT의 그 약간 외건 버전이라고 하거나 A4의 외건 버전이라고 해도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보면 SUV잖아요. 90년대 말에 BMW X5가 나오면서 그 이전에 있던 벤츠의 ML 클래스, 벤츠의 ML 클래스는 어느 쪽인가 하면 미니밴 취급을 받았어. 오프로드를 가기 위한 차도 아니고 터프한 차도 아니고 스포츠 주행 가능한 차도 아니고 그냥 공간을 넓게 쓰는 미국식 SUV를 독일이 해석했다라는 차야. 미국 시장을 위해 만들었던 차예요. 유럽 시장에서는 정작 야, 저런 멋대가리 엄차를 만드냐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식이 언제 바뀌었냐면 90년대 말 X5가 나와. BMW X5는 똑같은 SUV인데 달려보니까 어머나 스포츠카보다 더 빠르네. 이 큰 차가 2톤도 넘는데 이렇게 달린다고? 이러면서 다들 놀라 자빠졌어요. 그 어떤 차보다도 빠를 정도로 빨랐거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어떤 차도 X5보다 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SUV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우디도 SUV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우디는 좀 유리하잖아. 왜냐면 사륜구동 시스템을 80년대부터 모든 차에 넣고 있었으니까 SUV를 만든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유리했던 시기죠. 그래서 아우디가 해석한 SUV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야. 아우디의 장점인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살려서 SUV인데 뭔가 좀 세련되고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이 차는 이후에 나왔던 아우디의 SUV에 많은 영향을 끼친 차예요. 디자인의 아우디라고 하는 공식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2001년에는 아반티시모라는 컨셉트카가 나와. 아반티시모는 고성능 V8 트윈 터보를 장착한 차였거든, 컨셉트카는. 근데 RS2라고 하는 외건이 있었어요. 외건인데 스포츠카야.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뭐 그 당시 시장성도 그렇고 그래서 막 크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이 아반티시모가 나오면서 RS 시리즈의 부활, RS6 외건의 부활이 이때부터 이제 예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3년 르망을 제패한 사람이 과거에는 포르쉐였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아우디가 그냥 다 쓸어 먹고 있던 시대거든. 실제로 르망에서 달리고 있던 경주차 이름이 R8이었어. 그래서 컨셉트카는 르망 꽈트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시판할 때는 레이싱카와 똑같은 이름 R8 꽈트로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죠. 물론 뭐 다른 차지만 르망에서의 기술이 집약된 스포츠카다라는 의미죠. 그러다가 2003년 같은 해 파익스피크 쿼트로라는 차가 나와. 2003년. 파익스피크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파익스피크 힐 클라임이라는 레이스가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유명하거든. 사륜구동의 구동력, 트랙션 성능을 무기로 해서 파익스피크를 우승하고 막 이래. 아우디가 계속 파익스피크를 점령했던 추억을 되살려서 그 정신으로 만든 차다라는 의미로 사륜구동은 우리야, 꺼져, 약간 이런 의미로 파익스피크 쿼트로를 만든 거지. 근데 그냥 Q7이잖아. 그러니까 아우디는 이걸 딱 봤을 때 진짜 거의 달라지지 않은 형태로 시판차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컨셉트카가 그대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죽여주던 시절에 일로 와봐 그러고 막 디자인으로 때리던 시절에 아우디. 그리고 2005년 요 차는 내가 너무 갖고 싶었다. 슈팅 브레이크 컨셉트야. 이름이 멋있잖아. 슈팅 브레이크. 1930년대 40년대 혹은 한 50년대까지도 꽤 인기 있던 차종이야. 뭐냐면 쿠페야. 쿠페인데 뒤에 트렁크가 외건처럼 길어. 그걸 슈팅 브레이크라고 불렀어. 귀족들이 사냥 갈 때 쓰던 차. 그러니까 짐차를 타고 가기 싫고 나는 귀족이니까 스포츠카 쿠페를 타고 가고 싶어. 근데 짐을 실을 데가 없는 거야. 사냥을 해서 뭐 동물을 잡건 총을 넣건 실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뒤를 늘려가지고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떤 회사들이 만들었냐?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어.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들을. 그러다가 차라는 게 이제 한 대 한 대 만드는 게 아니고 대량 생산화가 되면서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은 좀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아우디가 이 슈팅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면서 TT인데 뒤에가 외건처럼 된. 근데 왜 또 다시 가능해졌냐면 이 차가 갖는 의미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야. 2000년대 중반엔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졌어. 나 스포츠카도 타고 싶은데 스포츠카는 골프백이 안 들어가네? 낚싯대가 안 들어가네? 뭐 캠핑 장비가 안 들어가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즐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난 스포츠카를 타고 골프 치러 가고 싶어. 그 니즈가 옛날엔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역사가 시작돼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트론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R8이잖아. R8의 전기차 버전을 이트론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 이제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죠. 2010년판 이트론. 이 이트론은 근데 잘 보면 2009년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왜 다르냐면 이 차는 R8이 아니거든. A5예요. A5 차체를 베이스로 만든 조금 작은 전기차야. 그러니까 이트론이라는 걸 뭐 R8 크기의 슈퍼 스포츠카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크기의 누구나 탈 수 있는 전기차로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표죠. 그리고 2010년에 다시 이트론 스파이더라는 차도 만들어. 이건 뭐 R8 스파이더의 전기차 버전이에요. 요거는 뭐 그냥 그림만 봐도 예쁘잖아. 그리고 2010년에 다시 아우디 꽈트로 콘셉트라는 차도 만들어. 1980년도의 아우디 꽈트로의 리뉴얼 버전. 뒤가 날카롭게 깎이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쓴 스포츠카예요. 근데 이 차는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가 십자가로 떠. 막 가로로 떴다, 세로로 떴다 뭐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헤드라이트를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제일 내가 사랑했던 그 아우디 꽈트로의 재현이기 때문에 이 차는 꼭 시판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포르쉐고 뭐고 이거부터 살 거다, 이거 나오면 라고 막 그 당시에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시판용 차들은 지금도 컬렉터들 사이에 엄청 비싸거든. 근데 뭐 그 유명한 사람은 자미로콰이, JK가 유명한 그 자동차 컬렉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차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우디 꽈트로가 나는 제일 아끼는 차다 라고 했거든.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JK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 그래서 그 차 미니카에다가 내가 사인을 받았어. 그러다가 2017년에 아우디 일레인이라는 컨셉트카가 나와요. 이 차는 약간 쿠페이면서 약간 SUV야.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진짜 SUV로 나눠서 이트론 꽈트로, 그리고 이트론 꽈트로 쿠페 형태 두 가지가 나오고, 또 이트론 꽈트로 GT는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더 세분화돼서 나왔는데 이 차도 사실상 지금 뭐 거의 양산차 형태와 가깝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흔히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볼 때 테슬라는 전기차로서도 후발주자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다른 회사 전기차가 더 먼저 나왔거든. 우리나라의 전기차 독자 모델로서 가장 먼저 나왔던 차가 뭐냐면 BMW i3예요. i3가 2014년도에 나왔거든. 14년도에 나와서 저는 14년도에 그 차를 사서 탔어요. 지금 이 차가 2017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차들이 실제로 선보인 건 2020년, 21년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내연기관을 만들고 그게 주 업무야.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서두를 이유가 굳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내놓는 것보다는 신중함이야. 우리 차 퀄리티에 맞는 전기차를 내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우디도 2010년도에 이미 테스트를 마쳤고 가장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기술을 갖췄지만 그걸 상용화를 거의 10년 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굳이 그럴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때 내놨으면 당연히 적자일 테니까. 같은 해 2017년에 나왔던 아우디의 아이콘이라는 컨셉트카예요. 아우디 아이콘이라고 하는 컨셉트카 발표를 할 때 제가 현장에 갔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와 있었냐면 마블에서 와 있었어. 왜 와 있었냐면 아우디의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왔었어. VR 고글을 끼고 마블에서 만든 영상이 나와요. 고글을 끼고 달리면 차의 움직임을 다른 움직임으로 대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는 거를 아우디와 마블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컨셉트를 보여주기 위한 차였어. 이 차 이름 뭔지 아세요?
얘 이름이 뭐냐면 바비라는 애가 있었어. 얘는 최대한도로 달리는 애는 아니야. 근데 앞에 어떤 길을 갖다 놔도 안전하게 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다 볼 수 있어. 얘는 실제로 미국 네바다주에서 허가를 받아서 일상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는 애예요. 얘 이름이 뭐냐면 로비라는 애예요. 로비라는 애는 인격이 있어. 무슨 인격이 있냐면 자기 혼자 달려요. 그냥 정해진 루트가 아니고 앞에 새로운 길을 갖다 놔도 그 길을 보고 달리는 애야. 저는 얘랑 경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레이스트랙에 가서 얘가 한 바퀴를 달려. 그 기록을 재해. 그 다음에 내가 RS7을 타고 달려서 기록을 재해. 로비보다 빨리 달린 사람이 2명 있었어. 캐나다에서 온 사람 하나, 나 하나. 전체 인원 중에 10%가 안 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을 해 있어요. 이 기술을 증명한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아우디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시판차에 안 넣어?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들어왔던 회사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법규, 사회와의 약속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우리의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차가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신호등을 읽고 가구석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율주행도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연구하고 있다는 거야, 자동차 회사들은. 근데 그게 몇 대만 돼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 대의 차에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춰져야 되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대망의 마지막이야. 작년에 2021년에 스카이스피어라는 자동차가 나와요. 스카이스피어에서 요 꺾인 부분 있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해. 예를 들면 페라리의 12기통 버전, 그러면 앞바퀴 저 앞에 있잖아. 이거 돌리면 막 저 앞에서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트랙이 아닌 곳에서는 우회전 좌회전할 때 약간 위화감이 있기도 해. 이게 앞에가 너무 길면.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범위에 따라서 짧게 해서 이런 코너링을 즐길 것이냐, 길게 해서 GT카처럼 장거리를 빠르게 갈 때 휠베이스를 길게 해서 즐길 것이냐. 그러니까 길고 짧은 두 가지 스포츠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걸로 보여준 거야. 우리 스포츠카 놓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내연기관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차예요. 이 차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공개됐던 그랜드 스피어라는 자동차예요. 그랜드 스피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 차는 차세대 A8의 컨셉트카예요. 지금 우리가 본 모든 컨셉트카를 볼 때 일관성이 있었잖아요. 이 차도 차기 A8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차가 전기차 온리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 디자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선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둡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만져보면 거기가 꺾여 있다는 얘기예요. 현행차들의 선들을 보면 되게 날카로워.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날카로워요. 근데 왜 유독 아우디의 차만 실제로 그 선을 살려놨을까? 아우디만 디자이너들의 의도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아우디의 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우디는 차체 철판을 프레스할 때 7번의 공정을 거쳐요. 한 번의 공정이 추가될 때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7번, 8번의 공정을 거치더라도 디자이너의 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흰색과 까만색으로 스트라이프 그은 것처럼 명확하게 꺾여있는 이 라인. 이 차는 실제로 보는 게 되게 기대되는 디자인.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아우디의 차들을 보고 나면 아우디의 흐름 속에 있지 다른 어떤 차를 따라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반 스피어라는 차예요. 이 차의 루프 라인은,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선은 아까 봤던 그랜드 스피어에서 봤던 그 라인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다 유리로 돼 있죠. 그리고 앞유리는 캐포워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앞으로 확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차는 자율주행차를 기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운전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전기차니까 본네트 안에 거대한 엔진이 들어가 있을 이유도 없어요. 이 차의 존재 이유는 실내 공간이에요. 실내 공간. 어번 스피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번, 도심 내에서 사용될 것을 추구하는 거야. 누워서 뭔가를 하려면 공간이 크고 넓은 게 좋다. 그러니까 럭셔리 카라고 해서 미니밴 형태를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선언과도 같아. 이 부분은 아우디 라이트 캔버스예요. 여기로 어떤 신호를 줘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거야. 캔버스처럼 여기다 무엇을 채워 넣을지는 우리가 앞으로 상의해 보자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모습도 마찬가지. 아우디 라이트 캔버스. 근데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이 뒷모습은 멀쩡한 데서 막 조명으로 장난친 느낌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우디가 그랬듯이 되게 어우러지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걸 좀 예측할 수 있죠. 거대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지 아빠들이 가족들을 태우기 위한 차라는 느낌이 아니라고. 이 캐포워드 요거조차도 앞에가 뭉툭해서 바보 같지 않잖아. 이 차는 멋있잖아. 위에는 역시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앞유리가 뒤에까지 쫙 가 있죠. 이게 갖는 장점이 뭐냐면 자연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는, 혹은 완전히 암전시켜가지고 뭔가 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 이것도 중요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넓죠. 드라이브 트레인이 없잖아.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의자는 사람이 운전할 때 대비해서 일반 자동차 시트처럼 앉을 수 있지만 뒤로 리클라인이 돼서 거의 눕듯이 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B필러가 없죠. B필러가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자율주행차다 이거야. 충돌이 뭐죠? 라고 하는 얘기야. 충돌이 없는 시대의 자율주행차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사회적인 약속도 필요하고 자동차의 기술 발전도 필요해서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사고 없어.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컨셉트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야. 그냥 내부 보기 쉬우라고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라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총평 가겠습니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컨셉트카가 그냥 뭐 이렇게 상상도 뭐 이렇게 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컨셉카들에는 지금까지의 기술,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조금 있다 나올 차에 대한 힌트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등장한 아우디의 어번 스피어는 최근에 나온 수많은 컨셉트카들 중에서 가장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럭셔리카 브랜드가 만들지 않을 것 같은 차이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나 그 차에 필요한 것들을 잘 담아냈다는 느낌이에요. 어번 스피어도 등장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못 사. 돈 준비해라.